교토, 천년의 도시라 불리며 일본 문화와 전통의 심장으로 자리한 도시. 하지만 이 교토의 시작에는 뜻밖에도 한반도에 피가 흐르는 한 전황이 있었습니다. 8세기 후반, 일본은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불교 세력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과 전쟁의 고통에 신음했죠.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간무덴노. 그는 나라를 휘어잡고 있던 거대한 불교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감히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94년 새로운 수도 헤이안쿄, 훗날 교토로 불리게 될 도시의 문을 열며 일본 천년 수도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인물은 일본사만이 아닌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특별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 대전환의 주인공 간무덴노의 어머니가 백제계 도레인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사의 거대한 변곡점 한가운데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천황이 서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이 흥미로운 인물 간무덴노의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간무덴노, 일본의 제50대 천황으로 781년부터 806년까지 약 25년간 재위했습니다. 본래 이름은 야마노베노 오우의 왕자였으며 즉위와 함께 간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그의 출신은 일본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머니 다카노노 니이가사는 귀족 사회에서 중심부와 거리가 먼 한반도 백제계 도레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속일본기에는 그녀가 백제 무령왕의 혈통을 잇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훗날 한반도의 왕족이 바다를 건너와 일본 땅에 뿌리 내리고 그 후손이 천황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설화처럼 전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니이가사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귀족 서열이 낮고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멸시를 받았고 후궁 가운데서도 대우가 미약했습니다. 그 때문에 간무덴노가 태어났을 때조차 일부 귀족들은 그의 출신을 두고 피가 순수하지 않다며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 흘렀습니다. 천황이 된 아버지의 총애와 정치적 필요가 맞물리면서 신분적으로 불리했던 니이가사의 아들이 오히려 왕위 계승자로 지목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일본사의 큰 전환점을 연 간무덴노로 즉위했습니다. 그 순간 신분이 낮고 외래계 혈통이라는 이유로 멸시받던 어머니의 과거는 단번에 뒤바뀌었습니다. 니이가사는 아들의 즉위와 함께 정식으로 황후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았고 그녀의 가계 또한 백제 왕족의 후손이라는 권위를 얻어 역사 속에 새겨졌습니다. 따라서 간무덴노의 서사는 단순히 백제계 혈통을 가진 천황이라는 차원을 넘어 차별받던 여인의 아들이 일본의 새로운 시대를 연 주인공이 되었다는 역전의 드라마로서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담이지만 간무덴노의 어머니 니이가사는 뛰어난 미모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 고운 자태와 기품은 당시 황실의 후궁들 가운데서도 돋보였으며 훗날 야사에는 그녀를 두고 하늘이 내려준 듯한 아름다움이라 칭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비록 낮은 신분과 함께 외래 혈통으로 차별받았으나 그녀의 빼어난 아름다움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784년 간무덴노는 나라의 불교 세력을 피하고 새로운 정치 중심지를 세우기 위해 나가오카쿄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러나 새로운 수도는 시작부터 불길한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수도 건설을 총괄하던 핵심 인물이 바로 후지와라노 다나스구였는데 그가 정체불명의 무리에 의해 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 직후 황태자였던 사와라 친왕 간무덴노의 동생이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유배도 중 끝내 생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후 나가오카쿄에는 연이어 불운이 닥쳤습니다. 역병이 돌고 홍수가 이어졌으며 사람들은 모두 사와라 친왕의 원혼이 화를 부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정치적 음모와 공포가 뒤엉킨 이 도시는 결국 황제의 이상을 담아 세운 수도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간무덴노는 이 비극을 마주하며 다시 결단을 내립니다. 794년 그는 원한과 재앙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마침내 헤이안쿄로 천도합니다. 그곳은 이름 그대로 평안을 기원하는 도시였고 이후 일본 천년 수도 교토의 시작점이 됩니다. 나라 시대의 정치 무대 한복판에는 늘 거대한 사찰과 승려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왕궁의 정책 하나하나에 사원의 뜻이 작용했고 때로는 황제의 결정을 뛰어넘는 힘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간무덴노는 이 상황을 깊이 경계했습니다. 천황이 신의 대리자로서 다스리는 나라에서 세속을 떠난 승려가 권력의 중심에 서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는 종교적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 새로운 땅으로 수도를 옮기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헤이안 교회 건설은 그저 넓은 땅을 향한 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정치는 황궁에서 종교는 사찰에서라는 선을 그어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천황과 귀족 중심의 정치 질서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며 새로운 시대에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일본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문화를 꽃피웠던 헤이안 시대에 서막을 연 것입니다. 간무덴노는 단지 수도를 옮긴 개혁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라의 경계를 더 넓히고 국가의 틀을 새롭게 다듬으려 했습니다. 당시 일본 동북지방에는 아직 완전히 복속되지 않은 민족 에미시가 있었습니다. 간무덴노는 나라의 통합을 위해 그 땅으로 군을 보냈습니다. 이 원정의 선봉에 선 인물이 바로 사카노우에노 다무라마루였습니다. 그는 일본 역사상 최초의 세이타이 쇼군, 즉 이 민족을 토벌하는 대장군의 칭호를 받게 되었고 이는 훗날 수백 년 동안 일본의 권력을 상징하는 쇼군 제도의 뿌리가 됩니다. 또한 간무덴노는 지방 행정구역을 새롭게 정비하고 군사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국경을 넓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라 전체를 하나의 질서로 묶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은 훗날 일본 사회가 귀족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 무사의 역할이 점차 부각되는 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 문화의 아이콘인 사무라이 역시 그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는 바로 이 시기 간무덴노가 닦아놓은 제도적 토대 위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간무덴노의 치세는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는 수도 이전을 통해 불교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했고 행정과 군사 개혁으로 일본을 하나의 틀 속에 묶어내며 새로운 질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훗날 일본 중세 정치 구조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잦은 수도 이전과 끊임없는 원정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고 끝없는 조세와 노역은 불만을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간무덴노의 이름이 위대한 개혁군주로 기억되는 한편 당대의 백성들에게는 무척이나 고달팠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본을 연 전환기의 상징으로 기억합니다. 혼란과 시련 속에서 미래를 향한 길을 열어젖힌 그의 결단은 오늘날까지도 일본사에서 가장 빛나는 전환점으로 남아있습니다. Flashing red lights, driving at night, windowless ride, feeling alive, nothing in sight, forever in flight, follow those lines, we'll make it this time, blurry street lights, work as a guide to memories that we're making tonight, oh yeah,